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승소한 따끈따끈한 승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특히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꼭 승소해야겠다, 또 위법한 행정처분 집행정지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결정문 보이십니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인데요. 결정이 나왔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이었는데요. 본안상 건 판결 선고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집행정지 인용 승소 결정문인데요. 상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안 하던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인데요. 좀 유명한 사건이고 공익적 목적도 있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잘생기시고 젠틀하시죠? 하지만 예전에 새빛둥둥섬인가요? 만들었다가 수천억 원 혈세 낭비했다고 여기 비판 기사들 보이십니까? 비판받았고, 수상택시 망했고 하는 행정들은 거의 잘 안 됐죠. 이번엔 서대문 복원사업을 한다고 제 의뢰인을 포함해서 기존 이 일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다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명박 전 시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사실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 복원, 교통카드 이런 건 대박이었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갔는데요. 그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에도 딱히 내세울 성과가 없네요. 그래서 좀 조급했던 것일까요?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하게 서대문 복원사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제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저는 이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패소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코로나 때 거의 망해가는 유령 도시처럼 됐다, 이렇게 된 종로구의 돈이문이 서대문이죠. 이쪽 역사박물관 근처 식당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부탁을 받습니다. 입찰받으니까 다들 안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돈 못 내고 나가죠. 코로나 때 기존에 하던 데도 다 문 닫는데 새로운 거 하라니까 누가 합니까? 하지만 서울시가 사정하고 해서 코로나 힘든 시기에 자기 사비 투자하고 영업 거의 2년간 못했죠. 그러면서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벽화도 그리고 추억의 도시락 이런 것도 팔고 이러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서울시는 당초에 이 서울시 방치된 공유재산 저희 의뢰인에게 3년간 영업하게 하고 그 이후에 연장하고 갱신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저희 의뢰인은 사비 투자하고 코로나 힘든 시기 버틴 건데요. 막상 3년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못해줘, 거부한 겁니다.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 돌변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여기다가 서대문을 짓겠다, 이게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실내이익 침해와 비례원칙 위배, 위법한 행정으로 보이죠. 하지만 행정은 행정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정은 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약속에 반하게 연장 안 해주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 거부처분 잘못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본안소송 하더라도 서울시가 그 전에 이 시설들 우리 연장 거부했으니까 무단 사용이네, 철거해버려, 철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약속 믿고 들어왔는데 실내이익 침해되고 당장 다 나가게 되면 이제 제 의뢰인을 포함해서 의뢰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분들 다 실업자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 서울시 믿고 들어와서 투자금 내고 했는데 그거 다 손실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예전 민의진 가처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민사 가처분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행정 부정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을 나중에 취소 소송하면서 기간이 길어질 동안에 이미 위법한 행정으로 손에 다 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일단은 이 집행을 정지해주자, 이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근데 법률가들은 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볼 때 외우는 판례니까요.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각하, 이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1심 행정법원도 이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각하,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판례의 논리는 쉽게 풀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집이나 상가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구청에 하죠. 그러면 이거 안 돼, 허가 안 해줘, 거부를 하더라도 이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데, 거부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효력 정지하나 거부된 태도 놔두나 원래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에 불과해가지고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예로 든 거부 처분은 뭔가 새로 하려고 신청했을 때 거부된 경우에는 해당하겠죠. 원래도 건축을 안 했으니까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같이 이미 시설물이 있고 연장해달라는 거에도 거부하면은 이미 만들어 놓고 투자한 시설이 철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거부 처분이 우리가 투자한 시설을 철거해버릴 수도 있고 직원들은 실업자 되고 투자금 날리고 이런 침익적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행정 부정지 원칙, 그러니까 행정은 위법한 행정이더라도 취소 소송 가는 동안에 정지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건데, 아니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에도 각하가 원래 판례야, 이렇게 대법원 판례만 들이밀면은 해야 할 집행정지도 다 각하되겠죠.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이 결정문 보이십니까?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십니까? 저는 이 기사까지 찾아내서 오세훈 시장이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봐라, 기자들 앞에서 이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철거해버리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긴급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집행정지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가 예정된 특수한 경우와 그냥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신청해서 거부당한 거 집행정지 해달라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서울고등법원을 설득했고 결국 승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님들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준비하시면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카카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아예 기억 못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겠죠. 반대로 저는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은 다르다는 걸 고등법원에 설득시켰고, 결과적으로 기존 판례와는 다른 거부처분도 집행정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셨는데 제가 이전 영상, 의대 증원 영상에서도 올렸었죠.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같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에서 하셨죠. 그때는 신청인을 되게 적게 해가지고 사실 제가 선임한 사건이 아니라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신청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 제대로 주장하고 어필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특히 행정 이 소송에서의 고등법원은 가처분 재판부와 함께 법원 내에서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가시는 곳이죠. 역시죠. 헬퍼 웹툰에 나왔던 대사이기도 한데요. 역시 최고 엘리트 법관분들답게 기존 대법원 판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 다른 상황을 다르게 보시고 신체적 진실과 정의를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도 풀 수 있어서 매우 기뻤던 사안입니다. 나에가라 뉴욕 영상 이런 것도 올렸죠. 여행 돌아오자마자 신문하고 승소했는데요. 저는 의뢰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고 성공보수 받으면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곽튜브 이런 사람들은 200만 유튜버가 되고 여행 영상 반응이 많던데 저는 반응이 아예 없죠. 그래서 다 때려치고 반응 있는 민희진 뉴스나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본업이 변호사고 또 행정소송 잘못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셔야 될 분들 반드시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해결해야 될 거고, 이런 거부처분에도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행정에 고통받으시거나 행정소송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영상을 올립니다. 조회수는 낮더라도 그래도 한 분이라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행정사건이 있다, 위법한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다, 번호로 연락 주시고, 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안 돼, 돼, 이렇게 안 하니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니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 공짜 상담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10분 내외 상담은 5만원 정도에 해드리고 있고, 20분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10만원 정도 상담료 받고, 자료 분석 상담은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특수한 도핑이나 방송금지 가처분 이런 특수 영역은 좀 비싸게 받긴 하는데요. 선임하시면 그 상담료 내신 것도 다 공제를 해드립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죠. 이런 상담료까지 아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생 망틀이 타는 거죠. 글로리에 명대사 있죠.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게 변호사 비용이다. 그래서 무당 굿하는데 1,000만 원씩 쓴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인생에 걸린 법률 문제를 상담료도 안 내고 얻어보겠다, 이런 건 사실 거지나 도둑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야 금액이 크니까 좀 아끼시려고 하더라도 상담료 아끼시면서 본인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의 순간을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행정사건이나 이런 집행정지가 필요하실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승소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나 이혼사건도 필요하신 분들은 윗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